안녕하세요. 육안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번에 봄철 돼서 필요했을 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좀 체크해 말씀드렸는데, 봄철에 이게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아마 봄이 되게 되면 피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알러지 또 감기 질환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이때 도움이 되는 음식이 뭐 있을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감귤류, 레몬, 그렇죠. 오렌지, 자몽. 비타민 C. 네, 그렇죠. 비타민 C가 강력한 상한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 감기나 그렇죠. 감기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게 비타민 C를 한절기 때, 봄 한절기 때 섭취해야지 이게 면역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과일을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일에 단맛이 있기 때문에 신맛 때문에 과일 먹었다가 단맛까지 많이 섭취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맛과 단맛을 적절히 복용해야지 너무 많이 과일 드시는 걸 추천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복에 먹지 말라는 거. 신맛이 너무 공복에 먹게 되면 속쓰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거 저희 가리고 식후나 이렇게 해서 조금 적절히 드셔서 비타민C를 먹도록 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과일이 가당이 많다 보니까 요즘 저희가 적정량을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저희 한연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들이 밥보다는 과일을 좋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을 보통 자기 주먹 정도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자기 주먹을 보면서 많이 울상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주먹 하나가 아이 주먹이 작잖아요. 어른 주먹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당 자체가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아침에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내가 소화기가 좀 약하신 분들은 아침에 먹을 때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건 내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굳이 아침에 먹을 필요 없이 디저트 정도로 적당하게 비타민 C를 섭취를 위해서 과일을 먹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따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레몬즙처럼 해서 이게 따뜻한 물에 타서 레몬차로 해서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마늘과 생강입니다. 네, 저는 좋아합니다. 생강을 특히 좋아합니다. 거의 뭐 이 애들을 거의 자연 항생제라고 부를 정도지 않습니까?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생강 같은 경우는 생강차로 해서 많이 먹게 되고, 마늘은 음식으로 해서 많이 먹게 되는데 약간 매운맛이 나는 알리신 성분이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항균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항염증 작용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음식에도 많이 넣어주시고, 또 저처럼 생강을 특히 좋아하면 생강차로도 먹거든요. 감기기가 온다 하면 생강차를 먹으면 어느 정도 좀 좋아지더라고요. 이건 저의 경우인데 이제 체질이란 게 그래서 있거든요. 생강차나 이런 걸 먹고 여기가 갑갑하거나 소화가 좀 덜 되거나 열이 발생한다 하는 분들은 생강을 조금 피해 주시고. 아무래도 그 생강이라든지 마늘 자체가 성질이 조금 따뜻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뻗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라든지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먹었을 때 내게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생강차를 먹고 마늘을 많이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오히려 깝깝하다 그러면 조금 줄이시고 좀 적당하게 먹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그냥 음식에 조금 들어가서 섞이는 건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 정도는 드셔도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브로콜리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게 되면 이 친구가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셀로라판 그리고 식이섬유, 설포라판. 그리고 식이섬유. 맞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면역 강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저희가 데쳐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게 어른 입맛이죠. 우리 데쳐서 뭐 초고추장 같은 데 찍어 먹는 거. 아이들은 요즘 뭐 볶아주고 뭐 다른 것들이랑 섞어서 요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브로콜리가 왜 좋은가 하면 위장과 장에 특히 효능이 좋아요. 위벽을 보호한다든지 위염을 좀 낫게 하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또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강추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초장보다는 만약에 파스타 같은 거 할 때 마늘하고 이제 올리브유하고 해서 같이 볶아가지고 이왕이면 거기다가 브로콜리 좀 썰어서 하면 애들도 좀 먹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안 먹는다고 해서 그냥 스톱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가 좀 먹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어. 요즘 연어도 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마트 가면 다 생연어도 팔고 하거든요. 이 연어에 오메가3 많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비타민 D도 풍부해서 면역력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고등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접했지만 요즘은 쉽게 이제 연어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처럼 해서 만약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브로콜리하고 아까 또 다 섞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5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이제 견과류입니다. 아, 네. 호두나 아몬드 같은. 네. 이게免疫力을 높이는 비타민 E와 네. 항산화 식품 성분이 이게 풍부한 식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피로를 회복하고 몸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비타민 E가 노화 예방이잖아요. 뭐 피부에도 그런 노화를 예방도 하지만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비타민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또 불포화성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을 보호해주게 되고 네.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게 견과류 먹을 때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견과류에 기름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식하시면 안 되고요. 적절한 양을 드셔서 이걸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살찔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에 너무 어린 아이들도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해서 견과류를 어린 나이에 네. 막 먹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저희 한의원에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견과류를 이렇게 권하는 연령대가 적어도 이게 유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뀌고 나서 한 초등학교 2, 3학년 됐을 때 이게 견과류를 먹는 게 좋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견과류를 먹었을 때 변에 문제가 있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이제 이건 한의학적으로 잣, 호두 이런 데가 기관지에 되게 도움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다할 경우는 장한 활동이 너무 좋아져서 변이 지나치면 묽어지죠. 변이 묽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나 잣 먹을 때는 그 너무 과량 먹이지 않도록 하는 게 아이들 먹을 때는 주의사항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오늘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 의장이 안현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